간밤에 있었던 따끈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밤에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주실 건가요? 네, 이제 VC 투자 영역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곳곳에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자금이 줄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U.S.-China tensions,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shattered Sequoia's venture capital empire. 어떻게 이 세콰이어 캐피탈에게 영향을 미쳤나라는 제목이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shattered라는 단어는 마치 유리창이 깨지면서 와장창 흩어지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와장창 흩어지면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라이벌 국가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VC그룹의 이 수익성 높은 진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키포인트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콰이어는 세계 최대의 벤처 캐피털 VC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콰이어가 중국 정부의 IT 기업에 대한 통제 여파로 중국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브랜드와 백오피스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독립된 회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18년간 중국 기술 기업에 씨를 뿌려왔던 투자 제휴에 사실상 마침표를 딱 하고 찍은 겁니다. 세콰이어 중국과 또 인도 법인은 그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그룹과 공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분리 후에 그룹 브랜드와 또 이익도 공유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새 법인은 세콰이어라는 브랜드를 이제 포기를 하고요. 레드우드라는 뜻의 중국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해서 홍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외신의 그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사에서 나왔던 그림인데요. 현재 세콰이어가 투자한 IT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단속에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기자님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이 너무 심해지면 단순히 이 기업만의 시련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콰이어가 워낙 큰 벤처 투자사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세콰이어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게 세콰이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진출하고요. 사업을 글로벌하게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라는 현지 보도가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사업 그리고 글로벌 사업 특히 중국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전략입니다. 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 기업이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정말 좋은 성과를 갖고 이 작은 기업들이 얼마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곳곳에 숨어 있는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것들, 이러한 기업들을 분석하는 게 핵심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특히 중국에서 잘 펼쳐왔던 기업이 바로 세콰이어인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도 최근에 실리콘밸리를 향해 많이 이뤘던 실리콘밸리 창업붐 시대에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사업을 특별히 잘했던 이유, 세콰이어의 경쟁력이 높았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나 음식 배달의 메이투안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 핀두오두오 등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을 이 바로 세콰이어가 초기에 발굴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세콰이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랬던 세콰이어가 최근에 미중 갈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특히 중국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받으면서 큰 성장을 이루었던 세콰이어가 반대로 미국의 정부로부터 큰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이번 기업 분리의 이유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분석을 했고요. 이런 정보들을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함께 나누고요. 이런 분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보들이 공유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기업들 정보가 미국 현지로 갔고요. 미국 현지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이러한 정보 공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들이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특히 세카이어가 투자했던 몇몇 기업들은 중국의 군대, 인민군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에서 조사되면서 세카이어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미중 갈등이 고조되었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세카이어의 판단은 두 기업을 계열사 분리를 하는 선택을 했었다는 겁니다. 세카이어는요, 중국은 중국 분사를 통해서 중국 사업은 중국에서만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현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세카이어 이런 전략이 지금까지 시너지를 내어왔었던 효과와는 반대로 역효과를 내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탈 시장이 쪼그라들었다는 점 두 가지 측면에서도 모두 좀 우려가 되고요. 물론 여러 기업들도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회사였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중국 법인을 독립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링크드인 같은 SNS는 아예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 투자는 늘리는 판단을 하면서 각 기업별로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파해법을 각각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세카이어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과연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과제들도 한번 계속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도 함께 파악해 보면서 저희가 관련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은 Silicon Valley Braces for the West. 자금 고갈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실리콘밸리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스타트업이 이제 현금 보유고를 소진하면서 고통스러운 조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줌이라는 이 로봇 피자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5억 달러에 가까운 벤처 캐피털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포트폴리오 회사 중 일부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2개의 유명 기업이 좌절을 겪으면서 벤처 캐피탈 업계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중국에서의 사업도 현재 어려운데 이제 미국 상황도 같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바로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보신 뉴스는 이제 오피니언 뉴스입니다. 이제 전문 기자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펀드 투자금이 지금 씨가 마르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굉장히 큰 먹구름이 끼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그간 쏟아냈던 벤처 투자사들이 현재 자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요. 벤처 캐피탈 역시 조금 자금을 아끼고 사업을 규모를 축소하는 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던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돈을 바탕으로 투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현지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 세카이어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인사이트 파트너스는 2022년도에 200억 달러를 펀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펀딩을 하고 있는 규모가 2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요.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에 10분의 1 수준으로 펀딩이 줄면서 스타트업들이 기다려고 왔던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자금들이 잘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계속 목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줌 피자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뱅크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는 등 전 세계로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한계 그리고 자금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최근에 파산을 했고요.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간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유지해 왔던 많은 스타트업들의 한계가 언제쯤 올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은 연말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스타트업계의 자금들이 지금과 같이 마르게 된다면은 앞으로 연말이면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줄도산에 빠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IPO에도 성공을 했었는데 그 IPO 직후 많은 기업들의 가치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IT 버블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보도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품이 걷어지고 지금 나스닥을 비롯한 주요 시장들이 상승세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사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어떤 성과를 보일 것이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미국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유동성 감소가 일시적인지 또는 장기적인 현상이 될지는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이번에 국내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예타라는 제목입니다. 킥박스 넘어가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정부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을 3분의 1 단축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단축시켜서 우리나라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이제는 꽉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발표는 결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처럼 좀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반도체 사업 육성 그리고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각국의 움직임이 다소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보로 보이는데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다시 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 첨단 시스템 클러스터 조기 구축이 절실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부분은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요, 27일 날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가산단 제3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기존에 7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던 이 클러스터 구축 기간을 5년까지 줄이겠다라며 3분의 1 정도를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3월이죠. 용인시 남사면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시간을 보면요. 2026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요. 약 7년 정도가 소요되니까 2030년대 중반쯤이 되어야 결국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전략에 비해 그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 측에선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이를 시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온 것인데요. 자, 원희룡 장관의 말을 보면요. 그린벨트와 농지 등 주요 입지 규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이미 완료했다라면서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요. 각종 영향 평가와 사전 컨설팅을 곧 착수하겠다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러한 입지 분석 등의 과제들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빠른 지원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속도를 내겠다라는 전략을 밝힌 것입니다. 자, 보시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와 연합에서 지금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내세워서 현재 모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정부, 미국 시장에 들어와라 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일본도 이러한 미국과의 제휴 그리고 반중 연합을 통해서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뤄드렸다시피 미국의 그리고 영국과의 여러 유럽과 미국과의 제휴를 통해서 유럽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각국에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첨단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자, 국토부는 2030년 말까지 이러한 용수 공급과 이러한 전기 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30만 개 이상 늘어나는 만큼 교통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확충 등 여러 인프라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이러한 반도체 경쟁력이 어느 시점에 확보되느냐, 결국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즉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는 만큼 이러한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정부 차원에서 잘 준비를 해야지만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빠른 움직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사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부가 오는 2035년입니다. 최소 3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서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사의 내용을 보면 양자경제 중심 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목표인데 저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올해 주목받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이런 발전이 정점에 있는 산업,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 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러한 양자 컴퓨팅 산업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IBM과 인텔 등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 컴퓨팅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이러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 산업을 크게 성장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27일 양자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세션에 참석을 해서 양자 컴퓨팅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2035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해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000큐비트 수준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히면서 양자과학 기술 전략을 수립을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즉 양자 컴퓨팅 기술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주요한 인재,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관련 인력이 38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력을 2035년까지 10배 가까이 늘리는 2,5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 1,200개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2031년까지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과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상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팅 기술이 상용화되는 시점 이전에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갖춘다면 분명히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AI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그래서 HBM 수혜주들도 유독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